그런데 오늘 1심 징역 3년. 결과도 결과지만 이 재판이 더 논란이 됐던 건 판사가 갑자기 휴직을 해버리는 바람에 석연치 않은 재판 지연으로 무려 3년 10개월 만에 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소된 거는 2020년 1월이고 저희 뉴스탑10에서도 꾸준히 이슈를 짚어보긴 했는데 1심 결과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일단 검찰 수사도 좀 오래 걸린 것 같고 그 사이에 재판부가 통상 한 2년 정도 되면은 또 정기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판사들이 3분 중에 2분이 바뀌고 인사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요. 일단 1심에서 그 유죄가 확정되신 분들도 있고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 한병두 의원이죠 지금은. 전 정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를 받았더라고요. 공공병원 관련된 부분 다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일단 아까 화면 봤듯이 황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김기현 송철호 변호사죠 로부터 이런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 하명을 받고 수사한 적이 없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들의 부패랄까요? 이런 비리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한 적법한 수사였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심, 3심이 남아 있고 본인들이 전혀 인정 안 찼습니까? 다 잘못된 수사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니까 2심 결과도 좀 지켜보는 거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저희도 신중하게 예. 대법원 판단과 지켜보긴 하되 근데 이제 판결이 이렇게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1심 결론까지 1,400일 넘게 걸렸다면 지금 황원하 의원 거의 임기 다 끝나가고 항소한다니까 이제 의원직 다 채우게 되고 이미 송철호 전 시장은 시장직을 그만둔 상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런 큰 정치적 사건들이 쟁점이 많고 다툼이 많다 보니까 재판 기일이 굉장히 늘어지고 이제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재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길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재판을 받는 이를테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 지연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기일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대목들은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사실상 임기를 다 마쳤고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송철호 시장도 이미 다 임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게 결국에는 공직 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은 거 아니냐.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형이 확정되면 이제 공무담임권이나 이런 것들이 박탈이 되는데 장기간의 재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재판받는 과정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직자로서 임기를 계속하는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근데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전국에 아주 논란이 되는 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안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이 쟁점도 많이 제기하고 예. 또 이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유능한 변호인들을 이용하는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빨리 하고 싶을 텐데 그게 이제 재판부 뜻대로만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황운하 의원 건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만 이러는 게 아니라 벌써 지금 3년 10개월 만이었고 윤미향 의원도 지금 1심만 2년 5개월 걸렸고 1심 나왔는데 2심 항소심도 3년 11개월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서정욱 변호사 판단은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3대 이념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실체 진실 발견. 이게 물론 중요하죠. 실체 진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적법 절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이념이 신속한 재판. 이게 3대 이념이에요. 항상 지체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다. 정의가 아니다. 이게 로마법 1의 격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지연되는 거는요. 두 가지 이유로 봐요. 하나는 이제 피고인 측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간첩단 사건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이화영 사건도 마찬가지죠. 아무 이유 없이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데 몇 달 걸려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이게 첫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이제 사법부 판사들도 문제 있다 봐요.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기소됐을 때 그때 법원장이 뭐라 했냐면 특별 재판부 다른 재판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만 매일 해라. 매일 해라. 이래가지고 이게 6개월 만에 끝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김명수 체제 들어서 한 번도 이게 재판을 이재명 재판의 선거법을 2주마다 잡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 내내 다른 거 하지 말고 주 4회 재판해라 이랬잖아요. 저는
결국 대법원이나 법원장 이 판사들의 직무유기 잘못도 상당히 크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일단 1심, 뭐 항소심 혹은 뭐 대법원 판단까지 남았습니다만 오늘 황운하 의원 1심 징역 3년 받았고요. 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실 최근에 많이 썼는데 아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했던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여러 재판들이 지연되고 혹은 지체되면서 결국 의원직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1심 선고는 결론이 이렇게 일단 났지만 그럼에도 목소리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청와대 8개 조직을 저렇게 7,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송철호 전 시장 당선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당사자인 김기현 대표가 국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하여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그 배후 몸통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 혹은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최병무 의원님, 네. 당시에도 이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임종석 실장 얘기는 VIP 뜻이다.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민주당 인사의 말. 그런데 이제 검찰은 범행 가담 의심이 드나 증거가 부족하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기 때문에 이게 1심의 선고가 나왔고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2020년 1월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더기로 기소되기 직전에 검찰 소환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임종석 전 실장, 지금 그 말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검찰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가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입증할 수 있냐는 거를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무더기로 기소하고 바로 총선 치르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은 뭐 총선 뒤에 다시 수사를 보완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지만 실질적인 수사 지휘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그 수사팀 자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거의 해체 수준으로 된 거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이끌어갈 동력이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내의 7개 내지 8개의 실국이 동원돼서 송철호 후보를 도왔어요. 뭐 정책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뭐 경선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설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도왔는데 그 돕는다는 거를 적어도 비서실장이 모르고서 그걸 할 수가 있었느냐. 또 송병기 당시 울산시 부시장 그 메모에 보면 거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거기에. 예. 그런 걸 보면 임종석 전 실장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이 전체적인 그림인데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1심, 비록 1심이지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결과에 따르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역할은 과연 뭐였는가 하는 부분이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이 전체적인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 역시 임종석 전 실장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추가 수사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오늘 여당에서도 청와대 8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적어도 이 청와대를 전반적으로 지시 관리하는 임 실장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 김기현 대표 당사자임에도였죠.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재개해야 된다. 사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한 35번인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배후의 길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하고 있네요. 뭐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할 텐데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임종석 실장까지 소환을 해서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걸로 종결을 지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보면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만 기소됐던 게 아니고 뭐 이진석 그 당시에 그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도 기소가 됐는데 정책실 관계자들은 다 무혐의가 났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과연 청와대의 여러 그 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누군가의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사건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물증 같은 거를 검찰이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정책실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재수사를 하려면 뭔가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지 그냥 개연성이나 의심의 여지만 갖고 재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걸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1심 판결 이후에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재수사로 바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1심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재판부의 첫 번째 단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을 위해서 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여당에서는 한번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른바 삼각편대라고 해서 민정수석실은 하명 수사, 김기현 대표 울산 토착비리 혐의 비위 수사하라 황운하 청장에게 얘기를 했고 정무석실의 한병도 수석은 그럼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들을 좀 주저앉혀서 송철호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이기는 방법을 좀 강구했다.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중에 사회수석실은 울산시장 공약 밀어주기, 뭐 병원, 예타면제 뭐 이런저런 얘기 있었는데 일단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 부분 뭐 공약 밀어주기 2심도 예측을 좀 해볼 수도 있겠고 앞으로 조 전 장관 혹은 이 삼각편대의 꼭지점에 여당 말 맞따라 임종석 전 실장이 있다면 이 부분 어떻게 수사가 관측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기소할 때 2020년 1월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가 이제 그 추미애 법무장관, 그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에요. 이성윤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희대 후배죠. 그리고 이게 친문 검사의 그 핵심이죠. 그때 수사팀의 팀장이 신봉수 2차장이에요. 지금 수원지검장이죠. 이분이 이재명 쌍방울 수사하고 있는 신봉수 이 수사팀장이에요. 그다음에 수사검사가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성윤 검사장이 결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수사팀이 160분 동안 설득했는데 계속 수사를 막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5명 중에 4명을 지방으로 공중분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확실한 사람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다시 수사하자. 이래가 절충된 게 이번 판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미완의 수사와 재판이에요. 특히 임종석 실장은요. 재판 과정에 제가 정인들 신문들 쭉 보니까 임동호 이분이 임종석하고 지인입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임동호 주저앉히려고 자리 제안에 이런 정언이 나왔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아까도 임동호 씨라는 분을 얘기했지만 헷갈리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혹시 있을까 봐 그러니까 정무수석실 상대 당의 김기현 대표 이기고 당 같이 이제 경선하는 주저앉히는 그 사람이 임동호 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송철호하고 당내 경쟁자니까 예. 그분을 다른 자리를 주가지고 송철호를 단독으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한병도만 있는 게 아니고 임종석 이름이 정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국 수석 그 밑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년 실형,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집행유예 넣었잖아요. 예. 아니 2명 비서관이 하는 게 조국 수석이 모르면 수석이 허수아비입니까? 저는 그때 수사를 갖다가 이성윤 검사장과 추미애 장관이 막았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임종석, 조국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30년 송철호 친구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이 왜 움직입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친구 아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수사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1심이에요. 징역 3년.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1심에서 3년이 선고가 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이 공적인 시스템을 사적인 데 썼다라는 핵심 내용을 재판부 판단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 윗선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